지난 10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지가 양산단층이라는 사실을 정부 소속 지진연구기관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지진 진원지를 두고 양산단층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양산단층이 움직이는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 최명길입니다. 예. 네, 제가 참 지진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계실 국민 여러분, 특히 경주, 울산,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내놓은 경주 지진 여진 분포도 자료를 최근 입수한 결과 이번 지진 양산단층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네네. 이 조사를 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어떤 기관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연구를 맡아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요. 그 예. 안에 지질연구센터가 있고요. 거기서 이번에 발생한 400회 넘는 여러 지진의 진앙들을 관측한 자료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나온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자료는 이제 9월 12일 첫 지진부터요. 9월 19일까지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분석한 332개 그 여진의 발생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진이 발생한 진앙의 GPS 수치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정부기관이 저희 의원실 요구로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예. 그 위치도를 보면은 뚜렷하게 양산단층을 따라서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예. 이 양산단층이라는 건요. 예. 경상북도 영덕에서부터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길이 약 170km의 긴 단층대인데요. 그 지진이 난 경주는 그 단층대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이 경주 지진의 진원을 양산단층으로 보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는데 정부 출연 기관이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네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확인했다기보다는 사실상 확인이 된 거죠. 자료. 예.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이번 지진이 그 양산단층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특히 예. 양산단층이 활동성이 있는지를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인정하는 게 가져올 파문을 걱정하는 걸 텐데 바로 이 양산단층을 활성단층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모든 전제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예. 이미 자료는 공개됐고요. 네. 정부가 얼버무리는 사이에 국민 대다수는 활동하는 단층 주변에다가 원자로를 지어왔고 또 계속 짓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양산단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활성단층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상 활성단층이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지진 기록은 그 신라 해공왕 때부터 네네. 770년대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수차례 있어 왔고요. 이번에 역대급 지진이 발생을 했으니까 예. 지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예측이겠죠. 그런데 정부는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독재 기준이 어떻다 하다 이런 복잡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3만 5천 년 이내 한 차례라도 지표면에 변화를 주는 지각 변동이 있어야 활성단층이다 이런 지지학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도 지표면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단층이 부딪히는 활동을 한 게 드러났는데 활동성을 이제 판단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고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이번에 지진을 겪으신 분들 앞에서 했다면 아마 큰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이제 지진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예. 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네네. 주재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체감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서울 광화문대로에 있는 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원안위는 즉각 원자로가 있거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옮겨야만이 원자력 안전의 현실을 체감을 하고 행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활성단층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감들이 도민이라든지 국민 전체에 퍼져 있고 또 하나가 바로 그 지진 발생 단층 근처 핵발전소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네.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집중적으로 지진 이번에 나온 단층지대로부터 월성 원자력 발전소까지 거리는 27km입니다. 예. 김해공항에서 해운대 정도 거리인데요. 가깝네요. 네. 네. 구리 원자력 발전소까지는 그거보다 조금 먼 50km 정도인데 지진이라는 게 위력을 계산해 보면 이건 아주 지척에 있는 겁니다. 예.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제 도민들, 특히나 국민들은 이 발전소에서의 큰 문제가 발생하면 후쿠시마를 봤기 때문에 네네. 더더욱 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다가 정부가 이제 원전 추가 건설을 계속 발표한 상황이고 네네. 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미 고리의 5, 6호기 신규 건설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은 원전을 지을 때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안전성을 평가할 때 정부는 간증이 있을 수 있지만 네. 항상 별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예.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도 지진 발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정밀조사 같은 건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지역에서 지진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라도 태도를 정부가 바꾸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이 정부를 아주 비현실적인 정부다 이렇게 취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원자력 업계라는 게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들이 동창회하듯이 모여서요. 네.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서 원전 허가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핵과학 용어 몇 개 모른다는 이유로 이견을 낼 일반인들의 의견 같은 것들은 기회를 박탈한 이런 상태인데 이거 바로잡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은 정부의 원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단언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원자력 업계와 정부는 원자력이 청정 에너지다. 또 발전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에너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예. 과연 그런지는 원점부터 되짚어봐야 됩니다. 당장 원전을 당장 세우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하지만요. 모든 걸 다시 봐야 됩니다. 원전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가동해온 게 40년인데요. 지금까지는 안전의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을 해보지를 않았고요. 예. 다 쓴 원자로를 폐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 그리고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비용 같은 것들을 눈앞에 현실로 고민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비용까지를 감안하면은 과연 원전의 발전 단가가 다른 에너지보다 싸기는 싼 건지 이것도 다시 봐야 됩니다. 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독일 같은 나라가 2022년 그러니까 앞으로 6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없애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가 18개의 원자로를 모두 없애기로 앞으로 6년 이내에 없애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원자력 발전의 미래 코스트가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사실 이 땅이라는 게 우리 후손들한테 빌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핵 폐기물을 잔뜩 남겨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후손들한테 남겨줄 게 모두 고갈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